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를 위한 딥러닝 시작하기 위드 파이토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할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의 박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행사 시작할 때쯤에 그 기대되는 세션들 투표해 준 걸 봤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까 잠깐 생각을 했다가 예, 그냥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학생이 아니신 분들 계실까요? 그냥 현업에서 개발하시고 계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연사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원래는 그 제가 개발자분들을 좀 타겟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서 요건 좀 제가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완급을 조정할 예정인데요. 자료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보시고 이제 뭐 적당히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 데이터 엔지니어로 통신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랑 커뮤니티, 그리고 딥러닝을 사용한 시계열 예측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예, 부끄러우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요 시트는, 네, 예, 농담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성향의 INTP이기 때문에 예, 질문은 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사이트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슬프네요. 혹시 요런 건 보셨나요? 이것도 못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예,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2018년 정도부터 예, 파이토치가 되게 좀 옛날 나왔던 초기 시절부터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했던 내용을 아까 이전에 발표해 주셨던 황혜경님 말씀처럼 이제 남기기도 하고 공개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로서 조금 이제 예, 컸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일단은 딥러닝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좀 대충 알아보는 딥러닝 이야기와 그 다음에 코드가 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딥러닝의 학습 과정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더 공부하실 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링크 같은 것들을 위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일단 챗 GPT에서 직접 뭔가 본인이 대화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안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림 그려보신 분 계신가요? 예,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혹시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들어보신 분은? 네, 못 들어보신 분은?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네. 오늘 발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일단 사실 이제 딥러닝을 요즘에는 되게 많이들 배우시는데, 이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일상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셔야 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되게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자료는 많은데 어느 책을 보면 뭐 수식부터 나오고 뭐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 편미분부터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엔지니어 관점에서 개발자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은 사실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대부분의 분들이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레이어 아래는 추상화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익숙하잖아요. 뭐 라이브러리라거나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랑 멍멍이를 구분하는 이런 그림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딥러닝이 대략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이 그림을 좀 넣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 그럼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발을 했던 내용이랑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그냥 뭐 머신러닝이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짤 때는 저희가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플로우를 거쳐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길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뭐 if else를 한다거나 뭐 for를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모델을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자기 모델이 스스로 피처를 찾아가면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아웃풋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그러니까 피처를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딥러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 사실은 잘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가 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지?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내지? 라고 이제 헷갈리실 때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결과를 잘 내는 어떤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뭐 그런 뭐 트랜스포머든 뭐 RNN이든 CNN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많은 그 연구 결과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개랑 고양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이 잔뜩 이제 저희가 심층신경망 뭐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들이 되게 여러 장 쌓여 있고 그 레이어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값들이 이제 벡터 값들이 넘어가면서 거기서 스스로 이제 피처를 찾는 그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보면 뭐 이제 이런 류의 소식들이 잔뜩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이 딥러닝의 어떤 컨셉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수식 없이 어떤 식으로 이제 딥러닝이 돌아가는지 좀 느낌을 대충이라고 적었네. 대략 느낌을 익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학습이라거나 뭐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라고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대략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 단계별로 파이터치 코드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이게 사실 바닥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직접 모델을 짜서 올리시는 경우보다는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어떤 태스크가 있을 때 그 태스크를 가장 잘 해결하는 모델 구조라거나, 사실 논문도 잘 안 보죠. 논문은 이제 제목만 보고 앱스트릭트 보고 그 다음에 코드 찾아서 다운받은 다음에 데이터 집어넣어보고, 잘 되면 고맙고 안 되면 다른 모델 찾고, 이런 과정들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이제 코드를 좀 수정하시려면은 각각의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면 좋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파이터치 코드를 이제 힐끔 살펴보는 거를 오늘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다들 컨셉은 아시겠지만,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진을 잔뜩 집어 넣고 그 사진이 어떤 모델을 통과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이제 보고 이게 뭐 고양이 사진이다, 뭐 개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다시 모델한테 알려주고 그거를 모델이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말고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거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여러 가지 이제 분류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을 만들 건지도 정해야 되고, 뭐 데이터도 찾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뭐 전처리도 해야 되고, 클렌징도 해야 되고, 모델 학습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게 학습이 잘 되는지 테스트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과정들 되게 많이 거치는데요. 일단 오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대략 알아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 깔끔하게 잘 정리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뭔가 돌려보는 것들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마 이제 뭐 딥러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랑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손글씨 0부터 9까지 이제 손글씨를 쓴 것들을 가지고 이게 어떤 숫자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은, 일단은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입력으로 주어질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정답, 뭐 이제 여기 1, 2, 3, 4, 5, 6, 7, 8, 9라는 앞에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 이미지는 이제 입력 데이터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나오는 건 숫자겠죠. 0부터 9까지의 숫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통 분류라고 하는데, 0부터 9까지 10가지 클래스 중에 어떤 걸로 분류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일단 학습용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모델도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특징을 찾는데 뭐 잘 동작을 하는 거는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많이 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떤 시퀀셜 앞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반영을 하는 경우에는 뭐 리커런트, RNN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요즘에는 뭐 사실 트랜스포머가 다 씹어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해서는 그냥 트랜스포머만 있어도 요즘은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용 데이터와 정답이 있으면 학습용 데이터를 모델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어떤 예측값이 나오겠죠. 모델을 통과한 값이 나오고, 이 값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통과는 시켜봅니다. 일단 통과를 시켜보면 어떤 예측값, 저희가 프레딕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웃풋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런 예측값이 나오게 되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런 개, 고양이 사진 분류일 경우에는 맨 끝에 보면 캣이라고 나오는 아웃풋이 있잖아요. 이게 모델이 예측을 한 값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측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잘 틀리고 거의 찍어서 맞추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정답을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가 나왔다. 혹은 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뭐 9라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로스 혹은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이 예측한 값과 저희가 알고 있는 정답 사이에 손실이 있으면, 로스가 있으면 그 차이를 이제 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옵티마이저라 뭐 아담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 모델의 어떤 가중치들을 갱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역전파, 뭐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네,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신경망 모델에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고, 그 레이어들이 이제 가중치, 웨이트라고 부르는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이 이제 그 학습용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웨이트들이랑 뭐 곱해지고 더해지고 하면서 이제 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산의 결과들이 이제 예측값으로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틀린 만큼을 다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가중치가 결과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서 그거를 다시 이제 가중치들을 조금씩 이제 튜닝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런 작업, 요런 이제 반복을 계속 하게 되면은 신경망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을 잘 맞추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보통 저희가 그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학습용 데이터와 정답, 그 다음에 이런 그 태스크에 걸맞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걸맞는 모델을 준비를 하고요. 보통 이 모델은 저희가 만들기보다는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경우가 요즘에는 예,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 되게 많은 예, 석사, 박사분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게 더 낫다, 뭐 내가 만든 게 더 낫다라고 이제 모델들을 구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저희 데이터에 잘 적합한지 이제 모델들을 돌려보면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와 모델이 준비가 되었으면 학습용 데이터를 모델에 통과시켜서 이제 예측값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랑 비교를 해서 손실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스만큼 다시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요 뺑뺑이를 계속 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10번 도냐, 100번 도냐, 1000번 도냐, 10,000번 도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돌리면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혹시 여기까지 예, 좀 분위기가 좀 되게 가라앉았는데요.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뭐 관심 없다, 뭐 예, 다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예제를 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예제는 이제 이미지 분류기라는 예제고요. 이제 앞에서 나왔던 어떤 이미지들을 이제 분류하는, 뭐 0부터 9까지 분류를 하거나, 뭐 사람인지 개인지 분류를 하는 이제 그런 류의 분류기 예제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파이토치 한국어 튜토리얼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60분 만에 끝장내기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30분이라는 시간 내에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려워서 제가 일부 내용들만 이제 발췌를 좀 했습니다. 먼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데이터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벡터 형태로 뭐 텐서라는 자료형으로 넘어오게 되지만, 이제 처음에 불러오는 형태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객체로 이제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딥러닝 코드, 파이토치 코드를 보시다가 데이터셋 혹은 데이터 로더라는 이제 클래스가 나오면은, 아, 여기서는 데이터를 불러오는구나, 뭔가 데이터를 전처리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어떤 입력값 X와 정답,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Y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감싸는 게 보통 데이터셋이고요. 이런 데이터셋을 이제 한 번에 뭐 다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몇 장씩 뭐 혹은 뭐 몇십 개씩 가져오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데이터 로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뭐 1번부터 순차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뭐 한 번에 뭐 10개씩, 20개씩 가져오다 보면 이제 그 같은 순서로 데이터들을 학습하다 보면 일종의 바이어스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랜덤하게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워커를 사용해서 가져온다거나 하는 식의 일들을 하는 게 데이터 로더입니다. 아,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실 때는 데이터 전처리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뭐 사실 이건 데이터가 뭐 이미지냐, 아니면 뭐 영상이냐, 아니면 뭐 음성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뭐 데이터냐에 따라서 이제 전처리 하시는 형태는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교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상도 변경일 수도 있고, 뭐 프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빈값을 채워야 될 수도 있고, 뭐 특별하게 이상치가 이제 아웃라이어가 보인다면 이제 걔네들을 빼내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사이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레인 셋,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셋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미 그 파이토치의 소치 비전이라고 하는 영상 처리 쪽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사이파 10이라는 데이터 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발음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사이파 10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셋은 이제 학습 데이터와 이제 그 정답 이렇게 가져오고 있고, 데이터 로더는 이렇게 그 정리된 데이터 셋을 이제 한 번에 몇 개씩 불러올지, 뭐 불러올 때 섞어서 랜덤하게 가져올지 아닐지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파 10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렇게 이미 저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뭐 몇백 개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클래스의 개수를 뜻하고요. 그게 아니라 뭐 2B 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데이터 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이파 10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클래스, 그러니까 뭐 에어플레인, 오토모빌, 버드, 캣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됐다면 이제 모델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합성곱 신경망,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제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데 많은 이제 그 좀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저희는 아까 앞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은 주워다가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모델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nn.모듈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nn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nn.모듈을 상속을 받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nn.모듈을 상속을 받으면 이제 두 가지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init이라고 하는 이 파이썬 클래스의 초기화 함수에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레이어들을 이제 선언을 하는 일들을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forward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어떤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이 모델에서 흘려 내보낼지를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함수는 무조건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다른 함수들은 뭐 필요하신 경우에 더 추가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의를 하시고 나면은 아마 요 가장 아래쪽에 잘 안 보실 텐데 그 모델의 인스턴스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이거를 forward라는 함수 멤버 펑션을 부르지 않고 그냥 모델 이름 괄호 열고 그냥 데이터셋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nn.모듈이라는 애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자동적으로 이제 forwar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설명하기 싫은 부분인데요. 손실이랑 이제 로스랑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대한 이제 뭔가 이렇게 수식이라거나 좀 뭐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로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모델의 결과값과
그 다음에 저희가 맞춰야 되는 정답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그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걸 이제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제곱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제곱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만큼 틀렸을 때 제곱을 하게 되면 4만큼 나오잖아요. 그럼 페널티가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절대값으로 만약에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면은 2가 틀렸을 때 이만큼의 페널티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스퀘어 에러보다는 그냥 앱솔루트 에러가 조금 더 이제 그게 그 페널티가 적게 들어갈 거고, 근데 일종의 뭔가 저희가 값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걸 퍼센티지로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MAP라고 하는 이제 민 앱솔루트 퍼센티지 에러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스 펑션은 되게 뭐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이제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그 로스 펑션들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모델이 한번 뭔가 내가 잘못 예측을 했을 때 엄청 혼나냐 아니면 이제 조금 혼나고 마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로스 펑션을 고르실 때는 좀 다양한 로스 펑션들을 보시고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옵티마이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이가 있으면 이 차이를 모델에 얼마나 어떻게 잘 적용을 시켜줄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밑에 보시면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예, 넘어갈까요, 그냥?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신데. 예, 그냥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고, 로스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이 예측을 해야 되는 값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준다. 근데 업데이트 해줄 때, 이제 한 번에 많이 업데이트 해주려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크게 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주고 싶으시다면은 러닝 레이트라는 숫자를 작게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크게 잡으시거나 작게 잡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이런 그래프로 있는 건데,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예, 새로운 가중치는 이제 기존의 가중치에서 뭔가 계산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하나하나의 가중치가 이제 입력이 들어왔을 때 내가 결과에 반영되는 결과에 기여한 수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3을 곱했을 때랑 5를 곱했을 때랑 10을 곱했을 때 사실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사실은 2를 곱했을 때보다는 10을 곱했을 때 더 가중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결과값에 내가 얼마나 각각의 이제 이 웨이트가 기여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미분이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곱하기 10인 경우에는 미분을 하면 10만큼 영향을 미친 거고, 곱하기 2를 했을 경우에는 이만큼 영향을 미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엮이면서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대략적으로는 이제 내가 얼마만큼 틀렸는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들의 뭐 변화율을 곱하고 기존 거에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 라는 정도만 있고, 그냥 크게는 이제 어떤 모델에서 나온 예측값과 정답 사이에 이제 그 서로 차이만큼을 모델의 가중치에 반영해서 정답을 점점 잘 맞추도록 모델을 학습을 하는 과정의 핵심이 되는 게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그냥 이제 그 전체 데이터를 2번을 반복을 합니다. 제일 크게 이제 for업이 있죠. 그 레인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에폭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데이터가 뭐 만장이다. 그러면 만장을 이제 2번 모델이 전체가 다 2번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2에폭을 돌았다. 10번을 보면 뭐 10에폭을 돌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데이터 로더가 이제 학습할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불러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배치만큼 이제 그 데이터셋이 이제 뭐 처음에 만장이 있으면 만장을 한 번에 다 학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5장, 뭐 10장, 100장 이렇게 불러와서 그 조금씩 이제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뒤처리들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래서 인풋과 레이블을 데이터에서 뽑아온 다음에 일단 예, 요런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내용들은 사실 저희 그 튜토리얼도 있으니까 더 깊게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값이 나오고 이제 정답이 있을 때 손실을 계산하고 그 손실만큼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모델의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되게 표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 뒤로는 사실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모델을 저장해야 되고 학습한 모델들은 그다음 나중에 불러와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됐는지도 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GPU를 사용을 하면 아까 앞에서 이제 좋은 발표를 해주셨던 우분투를 사용을 해서 저는 맥을 쓰고 있지만 우분투를 사용을 해서 GPU와 함께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학습한 모델들은 실제로 배포를 해서 서비스로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준비를 다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튜토리얼에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뭐 DLC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첫 페이지는 거의 홍보 수준입니다. 그래서 pytorch.kr이라고 불리우는 저희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고 이 사이트에서 링크가 되어 있는 튜토리얼이라거나 모델 허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제 처음에 파이토치가 처음이고 딥러닝이 처음이시다라고 하면은 튜토리얼에 가셔서 뭔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튜토리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직접 모델을 코딩을 해보시고 이제 물론 우분투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이제 구글 콜앱에서 GPU를 사용을 해서 코드를 한번 돌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직접 모델을 돌려보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아래쪽에 디스커스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본인이 아는 질문이 있을 경우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이제 내가 새로운 모델들이라거나 잘 짜여진 모델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예시 모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태스크들이 이제 어떻게 모델들로 해결을 했는지 이그젬플 모델들이 있어서 요거는 한 번씩 좀 봐두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예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 코드들이라거나 이제 보실 때 좀 설명이 잘 이해가 좀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페이퍼스 위드 코드라고 해서 이제 논문과 그 다음에 논문의 부연체들이 같이 있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소타 모델이라고 부르는 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이 웬만큼 잘 나오는 모델들을 소개를 해놨고요. 이게 제가 사실 이 사이트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가시면은 그 브라우즈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되게 다양한 태스크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에서 객체를 탐지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자연어에서 어떤 뭐 감정을 분류하고 싶다, 뭐 이런 류의 되게 다양하게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실 때 일단 페이퍼스 위드 코드에 가셔서 여기서 어떤 모델들이 있고 어떤 논문들이 있고 어떤 데이터셋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은 사실 반은 해결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데이터로 바꿔서 한 번 더 돌려보시고 그래서 잘 돌아가면 이제 그거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 만드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돌려볼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깅 페이스도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또 홍보입니다. 다음 달, 한 달 후 오늘에 저희가 이제 그 서울에서 하는 이벤트여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디스커스에 끝없는 홍보죠. 디스커스에 이제 오셔서 이제 뭐 글을 쓰시거나 활동을 하시면은 저희가 뭐 사실 뭐 극세사천은 오늘 다 받으셨고 스티커도 다 받으셨지만 배지가 있습니다. 제 사비를 털어서 만든 배지를 받으시려면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아니고 한 뭐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되게 리서처 위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들이 성능이 더 좋고 모델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 혹은 어떤 옵티마이저를 쓰면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로스 계산을 하면은 어떤 태스크에서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발전 과정이었고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모델들이 쏟아지는 시기였다고 본다면
이제 달리도 그렇고, 이제 챗 GPT도 그렇고, 뭐 GPT, 그 전에 GPT-3라거나. 그래서 작년 정도부터는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파인 튜닝하고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내가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서비스, 그리고 뭐 흔히 뭐 AI 파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AI가 탑재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냐가 사실은 되게 좀 의미 있는 이제 시대가 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리서처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뭐 저희가 자료 구조를 쓸 때 자료 구조를 다 바닥부터 만들어 쓰진 않잖아요. 그냥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쓰고 그다음 뭐 웹 개발 같은 거 할 때 프레임워크의 세세한 구현 과정까지는 다 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스프링이라는 뭐 프레임워크 있을 때 뭐 서블릿이 어떻게 돌아가고 디스패처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죠.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번씩 열어보는 것 뿐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도 어느 정도 이제 추상화가 되고 그 위에서 뭔가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가치를 만드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챗 GPT를 써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여러 가지 뭐 그 누구였죠? 루다였나요? 루다와 대화도 해보셨다면 한번 이제 스스로 뭔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좀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고 이 얘기를 처음 했으면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들어주셨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다 끝났으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좀 반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 QR 코드를 찍으셔서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저희가 다음 행사를 준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